웃고 즐기는 사이에 벌써 3단원까지 왔습니다. 자, 3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좌표 평면과 그래프라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죠. 항상 그렇듯이.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순서쌍과 좌표라는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직선 위에서는 어떻게 점을 나타내는가? 요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수직선 배웠던 기억나시죠? 수직선은 하나의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거기에 이제 기준이 되는 원점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 원점의 오른쪽을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에 숫자를 1, 2, 3, 4, 5를 대응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간격으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 숫자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렇게 대응시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바로 수직선이다.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수직선 위에서의 점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하면요. 예를 들어 이 점을 나타낸다. 자, 이 점의 이름을 그냥 편의상 P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점 P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예, 바로 점 P에 대응하는 숫자로 이 점 P의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 점 P의 위치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요 3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요 3을 점 P의 좌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 점 P를 나타내는 방법은 이렇게 P라는 점의 이름을 써주시고 옆에 괄호를 치고 3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아, 수직선 위에 점 P가 숫자 3에 대응하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수직선 위에 어떤 점 P가 놓여 있는데 그 점 P가 놓여 있는 점에 대응하는 숫자가 A다라고 한다면 점 PA 요렇게 표시를 하게 되고요. 이때 A를 뭐라고 부른다? 점 P의 좌표라고 부른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좌표가 0인 점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예, 요때 좌표가 0인 요 점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원점은 영어에 그 오리진이라고 있어요. 오리진에 O를 따가지고 알파벳 O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제대로 쓰자면 알파벳 O를 쓴 다음에 괄호를 치고 숫자 0을 써주는 이게 이제 원점을 제대로로 표현하는 방법이겠죠. 그쵸? 그런데 되게 원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제 그 좌표가 0인 걸 다 알기 때문에 요거 잘 안 씁니다, 요거. 그래서 그냥 알파벳 O로 쓰고요. 또한 수직선 위에서도 어떻게 쓰냐 하면 여긴 다 숫자로 쓰죠. 1, 2, 3, 4, 5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쓰지만 이 원점만큼은 숫자 0을 쓰는 게 아니라 요 자리에다가 그냥 알파벳 O자를 대문자로 써요.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알파벳 O자가 등장한다 그러면 아, 그 점이 원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눈치 빠른 학생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대개 점을 나타낼 때에는요.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점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좌표를 나타낼 때에는 알파벳 소문자를 이용해서 좌표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점 P, 대문자 P는 점의 이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점의 좌표는 소문자 A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의 점의 위치를 봤으니까 두 번째는 평면에서의 점의 위치. 이걸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두 개의 수직선을 각각의 원점에서 수직으로 만나도록 그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직선을 두 개를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수직선이 있고요. 얘의 원점이 여기예요. 그죠? 그래서 원점 O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요 점에서 또 하나의 수직선을 그리는데 원래 있던 수직선과 딱 수직이 되도록, 수직이 된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직각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수직선을 또 하나를 그리는 거죠. 요렇게. 그때 이 수직선의 원점도 요 점이에요. 그래서 이 가로로 그려지는 수직선과 세로로 그려지는 수직선이 각각의 원점에서 만나도록 직각 수직이 되게 그린다. 예, 요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요 가로에 그려지는
가로의 수직선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요거는 색깔 있게 써볼까요? 요거를 우리가 X축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 세로로 그려진 요 수직선을 뭐라고 부르게 되냐 하면 요걸 Y축이다 이렇게 부르게 돼요. 그 다음에 이 X축과 Y축 두 개를 통틀어서 우리는 좌표축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X축, Y축을 한꺼번에 일컬을 때는 좌표축 이런 표현을 쓰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 직선 두 개가 만나면 평면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평면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이 바로 평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평면을 우리가 또 뭐라고 부르냐면 이 평면을 좌표 평면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죠?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배웠던 좌표라는 이름이 쓰였어요. 그럼 이 좌표라는 이름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금 이따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두 개의 수직선이 교차한다 그랬는데 이 교차하는 요 교점 있죠? 두 수직선이 만나는 그 만나는 점을 우리가 이 좌표 평면의 원점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점이 무슨 점이 된다고요? 요 점이 바로 원점이 되는 거고, 원점은 대개 뭘로 나타낸다? 예, 알파벳 대문자 O로 표현한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이제 수직선을 그릴 때 원래 이 직선이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계속되고 이쪽으로 계속된다 해서 이게 화살표를 이쪽 저쪽에 다 그려줬지만 좌표 평면을 그릴 때에는 대개 이렇게 한쪽에만 이렇게 그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축은요 원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양수 왼쪽은 음수를 나타내고요, 세로축은 원점을 중심으로 위쪽이 양수 아래쪽이 음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양의 방향으로만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그래야만 이쪽이 양수 쪽이니까 이 세로축에서는 원점을 중심으로 아래쪽이 음수구나 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은 뭐 수직선에서 배웠듯이 이쪽이 화살표가 그려져 있으니까 오른쪽이 양수 쪽, 왼쪽이 음수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 좌표 평면에서의 점의 위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여기 하나 더 그려볼까요? 요게 이제 배웠듯이 X축이 되고요, 요게 이제 배웠듯이 Y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다 그냥 X, Y 대개는 요렇게 써줘요. 그래서 요게 X축임을 알려주고 요게 Y축임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의 교점을 원점이고요, 얘네들은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점P가 여기 어디쯤 이렇게 찍혔다라고 했을 때 이 점P의 위치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점P의 위치는요 간단합니다. 자, 이 점P에서 X축에 수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 수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 수선의 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점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여기가 이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이 X축, 즉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수직선 위에서의 점의 위치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였어요? 바로 이 점에 대응되는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점에 대응되는 숫자가 A였다라고 한다면 P는 A를 이용해서 좌표를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X축 위에서 A에 해당하는 점요, P점이 뭐 이 점도 A지만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그 수선의 발의 좌표는 A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로는 P점의 좌표를 나타내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P점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 있잖아요. 이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은 수직선, Y축이라는 수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 점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Y축 위에 대응하는 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 점에 해당하는 이 Y축 위의 위치가 뭐라고 한다면, B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 평면에서는요, 점 P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X좌표, X축에 해당하는 좌표 하나와 Y축에 해당하는 좌표 하나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 두 개를 어떻게 구하느냐? P점에서 여기에 뭘 내린다고요? 수선의 발을 내리고
P점에서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수선의 발들이 각각의 좌표축, 즉 수직선 위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들 A하고 B겠죠? 요 두 개로 P점의 위치를 나타내는데 요때에는 이렇게 씁니다. A, B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앞에 쓰는 이 A는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수직선 X축 위에서의 좌표구나. 그 다음 B는 점 P에서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수직선 Y축 위에서의 좌표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있어야만 점 P의 위치 하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A와 B가 쌍으로 붙어 있다. 그래서 얘를 쌍이라고 불러요. 근데 앞에 뭐가 붙냐 하면 순서쌍이다. 이게 붙습니다. 이 순서쌍이라는 건 뭐냐면 순서가 정해진 쌍이다라는 거죠. 그죠?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A, B라는 것은 요 A는 요 X축 위에서의 점 P의 수선의 발의 좌표죠. 그 다음 B는 Y축 위에서의 점 P의 수선의 발의 좌표니까 항상 순서가 X축의 수선의 발의 좌표, Y축의 수선의 발의 좌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A, B가 나타내는 점과 B, A가 나타내는 점은 전혀 다른 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즉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순서쌍이다 불러요. 결국 점 P의 위치를 나타낼 때에는 요 A와 B라는 두 개의 순서쌍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A, B라는 요 순서쌍을 점 P의 좌표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점 P의 좌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면이 왜 좌표 평면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A를 점 P의 X좌표, 즉 X축에 해당하는 좌표다라는 뜻이고요. 점 B를 점 P의 Y좌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지금 제가 설명이 어수선하긴 하지만 정리해보면 어떤 이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떤 점이 됐던 예를 들어 이 점을 Q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점은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고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랬을 때 이 수선의 발의 이 X축 위에서의 좌표가 C와 D였다면 점 Q는 어떻게 나타낸다? C, D라는 순서쌍, 즉 점 Q의 좌표로 나타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뭐냐 하면 4분면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4분면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좌표 평면을 보면요. 이 X축과 Y축에 의해서 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서요. 이 4개의 영역 각각의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제1사분면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2사분면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쪽 영역이 제3사분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제4사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제4사분면인데 4자를 또 안 썼네요. 그죠? 4사분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기 쉬운 게 여기서부터 1, 2, 3, 4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1, 2, 3, 4분면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됐죠? 그리고 X축과 Y축은 어느 4분면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분면이라는 것은 이 축 위에 있는 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 그걸 가지고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원점은 몇 사분면의 점일까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원점은 이 축 위에 있는 점이잖아요. 따라서 어느 4분면 위에 있지도 않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 하면요. 자,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 X축은요. 원점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양수, Y축은 위쪽이 양수였습니다. 따라서 1사분면 위에 찍히는 이런 점들은요.
x의 좌표도 양수, y 좌표도 양수가 돼요. 그래서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들은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전부 다 양수, 양수꼴이 됩니다. 이거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그죠? 그러면 이사분면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순서상으로 보면 음수, 양수인 점들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x는 음수고 y는 양수니까요. 그죠? 그러면 3, 4분면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음수, 음수로 표현이 됩니다. x도 음수, y도 음수니까요. 그죠? 그럼 4, 4분면 위에 있는 점들은 어떻게? x는 양수, y는 음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끔 이제 이게 중요해질 때가 있어요. 3, -2는 제 몇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양수, 얘는 음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수 3, 음수 -2에서 여기 4, 4분면에 찍히는 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뭐 다 배웠습니다. 자, 오늘 3단원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수직선 위에서의 점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다음 좌표 평면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한 좌표 평면 위에서의 점의 위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좌표 평면의 4분면을 나누어서 생각한다라는 거, 요것도 꼭 기억하고 계셔야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